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촉발시킨 전두환 역사 논쟁, 참으로 우물안 개구리라고 표현을 했던 바보 같은 시각들이 좌파는 물론 우파 내에서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전두환 시절에 정치가 있었느냐, 독재뿐이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5.18을 제외하고 전두환의 정치를 논한 것에 대해 5.18을 빼고 전두환을 평가할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는 공과를 따지자는 거였는데 이거 뭉뚱그려서 전두환 이꼬르 5.18이고 5.18 이꼬르 양민에 대한 국민의 살인, 군인의 살인, 살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이꼬르 5.18, 5.18 이꼬르 50 전체, 이런 어떤 단세포적인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통령 후보들답지 않은 아주 유치한 역사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일로 전두환 대통령이 역사와 한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것을 심각하게 고뇌를 해보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신군부의 등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11.6 이후에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 한국의 권력의 진공 상태에 어떤 권력이 잡았어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루어온 것인가? 저는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양김 씨와 그리고 좌파 세력이 잡은 이 좌파 정권 3차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1980년대에 양김과 좌파가 정권을 잡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요절이 날 수 있었겠구나. 대한민국이 일찍 남미로 향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양김들이 보여줬던 무능과 위선, 좌파 정권이 보여줬던 그들의 탐욕적인 생리, 무능, 위선, 비겁. 자, 이런 것들로 80년대가 점철이 됐다면 겨우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독재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그대로 고꾸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사태가 도래를 해서 1988년서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노동운동, 각종 시민운동,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자행이 됐던 각종 질서의 해체,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해보면 특히 1988년서부터 시작된 노동운동과 급격한 임금의 상승, 만약에 그런 임금 상승이 8년 전인 1980년서부터 폭발했다면, 그때도 사북탄광의 폐업 사태, 이런 노동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독재 시절에 경제가 폭발하고 산업화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현재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중산층이 형성이 돼야 되고, 중산층이 형성이 되려면 경제가
일정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특별한 어떤 자원이라든가 기술, 자본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인력, 임금이 낮아야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근로자, 노동자 계층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것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요, 국가의 전체적인 역사에 일정한 청소년기, 성장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일종의 희생. 자, 그런 희생이 8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987년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88년에 임금 폭발이 1980년에 이루어졌다면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자, 5공화국 전체의 국민의 GDP가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양김과 좌파 세력의 1980년대 집권은 과연 대한민국에 이루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두 번째, 좌파나 홍준표, 유승민이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강압정치, 독재의 여러 얼굴들, 예를 들자면 국회와 정당의 해산, 정치 규제,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 이러이러한 것들. 자, 이러이러한 것들은 전두환 독재의 불가피한 얼굴들입니다. 12.12가 전두환 독재를 길을 열어준, 법원에서는 내란으로 판결받고 역사적으로는 쿠데타고, 자, 이런 것들이 12.12가 전두환 독재를 열었고, 전두환 독재의 불가피한 아들들이 5.18이요, 5공화국이요, 5공화국 초기의 각종 강압정치들입니다. 3번, 독재였지만 정치도 있었다. 홍준표가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는 독재였지 정치가 있었느냐, 이런 바보 같은 평가. 1985년 그 이전에 정치 규제 해제를 통해서 야당 정치가 과거의 상태로 복원이 됐고, 1985년 2.12 총선을 통해서 양김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과거의 야당 세력이 제1야당으로 등극함으로써 1987년 6.29 선언과 민주화에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4.13 호원조치를 전두환 대통령이 했었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항복하고 민주화를 받아들임으로써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근대화와 민주주의와 창의력과 이런 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가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척추와 같습니다. 어떤 마디는 디스크도 심하고 퇴화되고 금이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디들이 다 존재해서 대한민국의 척추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권, 모든 마디의 공과를,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척추 전체를 이해하는 데의 기본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공과, 전두환은 예를 들어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알아서 마음껏 해봐, 이렇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 정치로 김재익 경제수석이 저물가, 나중에 이제 3조 현상이 옵니다만은 1980년대 세계를 휩쓴 제2차 오일 쇼크,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촉발됐던 제2차 오일 쇼크의 태풍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1980년을 제외하고 전두환 정권 내내 곱절로 성장을 했고, 평균 경제 성장률이
8.5%였습니다. 박정희 노태우 정권에 이어 제3등. 이런 거를 거론했던 윤석열 후보의 역사평가가 이런 것조차 외면하는 애꾸는들, 우물한 개구리들, 홍준표, 유승민보다 훨씬 올바릅니다. 감사합니다.